자, 이건 어떻습니까? 한 고등학교 선생님이요, 수행평가를 만점 줬는데 인사를 잘해서 그랬다고 하거든요. 관련된 얘기 하나씩 좀 나눠보겠습니다. 홍순주 차장, 지금 네.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일단 지금 아직도 행방이 묘연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와 최순실 씨의 사이에서 모자지간에 만약에 그 각서, 어떤 각서냐면요, 상속 포기 각서를 썼다 그러면은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는 드라마에서나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실제로 있었습니다. 최순실 씨가 딸인 정유라 씨로부터 유산 상속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예전에 그 정유라 씨가 지금 정유라 씨의 남편 신모 씨와의 결혼을 최순실 씨가 굉장히 반대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드라마에서 보면 네. 딸이나 아들의 반대하는 결혼을 끊어보려고 하는 행동 중에 대표적인 이런 게 있습니다. 재산 안 준다. 네. 그런 게요. 좀 유복하게 자란 아이들, 부족함 없이 자란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펑펑 쓰던 돈을 못 쓰게 하면 굉장히 네. 불편함을 느낀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강원도에 최순실 씨와 공동 소유하고 있던, 딸이 공동 소유하고 있던 땅을 다 포기한다는 그런 각서를 실제로 썼습니다. 그리고 저 찍힌 지장이요, 정유연이라고 돼 있는데 네. 지금 정유라 씨가 이름 바뀌기 전에 그 이름이죠. 네. 정유연 씨의 지장이 찍힌 상속 포기 각서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돈을 한 푼 더 받아갈 생각하지 마라. 이런 식의 각서를 쓴 거죠. 관계를 끊었다, 그 얘기군요. 끊겠다. 이렇게 네. 협박을 한 거였죠. 자, 그러니까 정유라 선수가 그동안 이제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고3 때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땄고 이화여대를 입학한 1학년 1학기 때 출산을 했잖아요. 이제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3 때 임신을 했고 지난해 5월이죠. 2015년도 5월 8일에 이제 출산을 했는데 그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정유라 씨와의 사귀던 지금 남편이 된 신모 씨와의 관계를 끊어놓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협박을 하는 과정 중에 한 방법이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정유라 씨의 다짐서라는 것도 남편인 썼군요. 신모 씨에게도 다짐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아빠, 그렇죠. 정유라 아이의 씨의 아빠. 남편이죠? 예. 네. 태어날 아이의 부모로서 부모님과 유연이의 부모님께 절대로 의지하지 않고 결국 돈 안 받아가겠다는 거죠. 네. 재산 같은 거 의지하지 않고 저희들만의 힘으로 아이를 책임지고 키울 것을 맹세한다. 이런 다짐서까지 그 정유라 씨의 남편으로부터 받아놓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저 이제 상속포기각서라는 걸 썼는데 이게 상속포기각서라는 게 실제 저 피상속인 그냥 부모님이 되겠죠. 그러니까 정유라 씨 입장에서는 최순실 씨가 될 겁니다. 그 최순실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정유라 씨가 쓴 상속포기각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럼 그거를 최순실 씨랑 정유라 씨가 알았겠습니까? 그냥 딸을 압박하기 위해서 썼겠죠. 하지만 법적 효력이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저 다짐서라는 거 참 재밌는 건데 예를 들어 다짐서를 지키지 않았다고 합시다. 그 힘만으로 자기들 힘만으로 못 키우고 어머니 기저귀값 좀 대주세요.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정유라 씨, 최순실 씨가 저걸 가지고 경찰에 고소를 할 겁니까? 민사소송을 제기할 겁니까? 그냥 그 두 젊은 남녀에 대한 약간 심리적인 압박의 효과로서 두 문서를 썼다라고 이해하시면 그리고요, 최순실 씨가 어떻게 네. 딸한테 저런 재산 포기 각서를 쓰게 할까 싶은데 네. 옛날에도 그랬답니다. 운전기사의 증언 내용 중에 보면은 네. 그 어머니 임선희 씨가 네. 최태민 씨로 받은 재산이 좀 있었잖아요. 거기에 네. 이제 언니들 순득, 순영 등이 이제 돈을 1억 원, 1억 5천씩 빌려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네. 그거를 좀 오랫동안 안 갚았더니 네. 최순실 씨가 언니들한테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용 증명을 받고 그 언니들이 뛰어와서 어떻게 가족끼리 이럴 수가 있냐 했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운전기사가 최순실 보통이 아니다. 언니들한테 가족끼리 내용 증명까지 보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증언한 적이 있죠. 자, 그런데 이제 하나씩 둘씩 이제 사실관계가 드러나고 있는데 정유라 씨가 이제 출산한 거 혹시 독일에 가서 낳은 것 아니냐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제주도인 것으로 확인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주도에서 출산을 했는데 왜 하필 독일도 아니고 서울도 좋은 병원 많은데 왜 제주도에 갔냐 사람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2012년 7월부터 장시호 씨, 그러니까 이종사촌 언니죠. 장시호 씨가 제주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시호 씨 사촌 언니의 출산 도움을 받기 위해 그쪽으로 간 게 아니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모님의 반대도 심했던 결혼이었고 그런 과정 중에 출산을 하게 됐기 때문에 네. 자기하고 마음이 통하는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장시호 씨가 있는 제주도로 간 게 아니냐 이런 네.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가 2015년 5월 8일이고요. 한 열흘 정도, 일주일 정도 입원을 했다가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후조리원에 있다가 곧장 하루 만에 다시 퇴원을 해서 장시호 씨 집으로 가서
산후조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유라 씨가 페이스북에 자기 아이 출산 후에 아이 사진을 이렇게 올린 거군요. 그렇죠. 저 때가 그러니까 이 제주도에 갔을 때 대학교 1학년 1학기 출석률이 제로였지 않습니까? 네. 저 때가 이제 이화여대 1학년 1학기 그 시기인데 이때 부모님의 반대도 심했고 나름 이제 출산을 하고 의지하고 싶은 사람 사실 장시호 씨 같은 경우는요 정유라 씨가 학교를 가고 성장을 하면서 그대로 따라하고 싶은 그런 어떤 롤모델 같은 존재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자기가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의지할 곳이 장시호 사촌 언니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인 걸로 추측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저희가 잘 모르는 가운데 서울시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청담고등학교 시절 선생님이 나왔는데 내가 왜 학교에도 오지 않는 학생에게 만점을 줬느냐 설명하고 있습니다. 납득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우리 강윤 선생님은 지금 이제 교과가 국어과이죠? 네. 수행평가, 태도 점수를 출석도 하지 않았는데 만점을 주셨습니다. 1학기 때는 성실하게 2달 정도는 4교시까지 있었고요. 유연이에게는 3가지 이유를 적용해가지고 제가 5점 만점을 부여했는데요. 첫 번째 이유가 유연이는 제 앞에서 항상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했습니다. 둘째는 자작시 쓰기 수행물이었는데 아이가 시를 아주 잘 썼어요. 그래서 그 시가 아주 훌륭하다 싶어서 세 번째는 그 아이가 학교 밖에 나가서 훈련을 하는 것이 학교 안에서 공부하는 것과 같은 가치를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기는 없었습니다. 자, 오늘 네 분의 패널들은 과연 어떤 생각이실지 모르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 이제 선생님이 저렇게 하면 이 동료나 친구들도 다 그런 장면을 보게 되잖아요. 그 선생님도 아마 저 말씀하실 때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네. 이유 세 가지고 세 번째 거 뭐 운동하는 사람이니까 밖에 나가서 훈련하는 거를 뭐 학교 생활과 같은 가치로 판단했다. 뭐 그건 뭐 그렇다고 볼 수 있다고 칩시다. 시가를 굉장히 잘 썼다. 글쎄 뭐 시에 대한 평가는 제각각이겠지만 어떤 시를 어떻게 썼는지 좀 궁금한데요. 그 정유라 씨가 얼마 전에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이대에서 같은 리포트 숙제 낸 거요. 뭐 말에 대해서 무슨 뭐 굉장히 좀 비속어를 써가면서 썼던 그런 맞춤법도 맞지 않는 그런 리포트 실력으로 봤을 때 과연 시를 좀 잘 썼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고요. 첫 번째, 제 앞에서 항상 공손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고등학생들 중에서 선생님께 공손히 인사하는 학생들은 모두 다 수행평가 만점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전 선생님은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판단하셨는지 글쎄 한번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작시도요. 네. 아마 과제물로 써와서 냈을 텐데 네. 과연 지금까지 나온 이 성장 과정을 볼 때 정유라 씨가 과연 본인이 이 시를 썼을까요? 저는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어디서 베껴왔든가 아니면 누가 대신 써줬든가 그랬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김태현 변호사, 이거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학교 다닐 때 남아있는 기록, 그야말로 성인이 되기 이전에 누군가의 관찰 같은 게 선생님의 기록으로 남게 되는 건데, 사실은 그동안 저희가 한두 번 박근혜 대통령이 초등학교를 방문할 때 이럴 때마다 가끔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기록들이 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초등학교 때 생활 기록부죠. 예, 얼굴이 좀 비슷하죠. 지금 얼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국어, 산수, 자연. 가장 중요한 과목인 거죠. 초등학교 때요. 도덕 등은 수 또는 우다. 근데 유일한 미가 이제 음악 3학년이라는 거죠. 음악을 조금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취미와 특기는 미술과 피아노. 그리고 활동은 미술 3학년, 6학년인데 확실히 뭐 좀 그림을 좋아하셨던 것 같고요. 침착하고 겸손하며 실수가 없고 매사에 용의 주도. 자존심이 강한 편. 저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특정 아동들과만 노는 습관. 저것도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어렸을 때 박근혜 대통령의 담임 선생님의 판단이 저는 정확했다고 봅니다. 자,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일까요? 그 언저리, 그러니까 사실 10살 때 5.16 군사혁명이 났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최고 지도자의 딸이 된 것, 그야말로 10살 이후부터의 삶인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 장충초등학교였죠. 거기서 그 선생님이 관찰하고 기록한 그 모습과 관련해서 많은 시사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대통령 선거 있고 경선 있을 때마다 다 공개됐던 것들입니다. 뭐 갑자기 새로 난 건 아니죠. 예, 갑자기 새로 나온 건 아닌데 뭐 경선 때나 그럴 때는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는데 지금 이 최순실 사태와 뭐 이런 것들 겪고 나서 다시 한번 돌아보니까 초등학교 선생님의 판단이 정확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안 그러신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